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70대 중반의 김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성실히 살아왔고 은퇴 후에도 1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실버타운에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노후엔 실버타운에서 편하게 살아야 한다고들 말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 돈이 충분한 노인들도 실버타운을 꺼리는 이유, 그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함께 밝혀보겠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실버타운 입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노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버타운을 럭셔리한 요양원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자유가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랜 세월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것이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실버타운에 간다는 것이 단순한 주거 선택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몇 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생활해 왔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가정을 이루고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어 함께 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실버타운을 추천했습니다. 병원 접근성도 좋고 동년배들과 어울릴 수 있으며 매일 따뜻한 식사가 제공되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고민 끝에 실버타운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내가 원하는 삶은 내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는 실버타운을 거부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실버타운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하지만 본론에서는 실버타운을 선택하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 5가지를 짚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버타운을 가지 않더라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 심리적 부담. 나는 요양원이 아니라 집에서 살고 싶다. 나는 여전히 내 집이 가장 편하다. 거실에 놓인 낡은 소파도, 아침마다 마시는 주방의 커피 향도, 문을 열면 보이는 익숙한 정원도, 내 삶의 흔적이 깃든 이곳을 떠난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복잡해진다. 나이 들수록 익숙한 것에 대한 애착이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 내 경우가 딱 그렇다. 어릴 적 우리 할머니는 늘 같은 말을 하셨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젊었을 땐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새로운 곳을 여행하는 것이 더 즐겁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너무나 공감된다. 오랜 시간 쌓인 추억이 담긴 공간을 떠나는 건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삶의 터전을 잇는 느낌이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실버타운을 추천했다. 거긴 의사도 있고 식사도 챙겨주고 외롭지도 않아. 하지만 나는 그곳을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관리되는 공간으로 느낀다. 내 일상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정해진 식사 시간에 맞춰야 하고 친구를 만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싶은데 실버타운은 오히려 나를 틀 안에 가두는 것 같았다. 몇 년 전 친구가 실버타운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여기 좋다며 만족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역시 집이 최고야 라며 후회했다. 방문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가족들이 마음대로 오가지 못하고 방도 생각보다 좁아서 갑갑하다고 했다. 혼자 지낼 때는 문을 열어놓고 바람을 맞으며 책을 보던 그였지만 실버타운에서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했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나는 내 집을 지킬 거라고. 어느 날 동네 시장에서 오래된 친구를 만났다. 실버타운에서 생활 중이라고 했다. 여기 와보니 밥도 잘 나오고 시설도 좋긴 한데 뭔가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기분이야. 그는 하루하루를 시간표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점이 답답하다고 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도 있었다. 같은 나이대의 노인들이 모여 있다 보니 가끔씩 사소한 다툼도 생긴다는 것이었다.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더라. 여기도 스트레스가 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확신했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다. 실제로 국내 노인복지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의 80%가 자기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답했다.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된다. 물론 혼자 살면서 불편한 점도 많지만 낯선 환경에서 타인의 관리를 받으며 사는 것은 더 큰 스트레스일 것이다. 노후를 준비하면서 경제적 요인만이 아니라 내 삶의 질과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실버타운에 가지 않기로 했다. 대신 내 집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꾸기로 했다. 스마트홈 기기를 설치하고 응급 호출 버튼을 두고 방문 간호 서비스를 알아보았다. 친구들과는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고 동네 커뮤니티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면 실버타운보다 더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에게 실버타운은 안락한 미래가 아니라 자유의 끝처럼 느껴졌다. 나는 마지막까지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살고 싶다. 내 집에서 내 속도로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바라는 노후의 모습이다. 경제적 이유. 10억이 있어도 평생 가기는 어렵다. 내가 처음 실버타운을 고려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돈이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적지 않은 자산을 모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실버타운의 입주비와 유지 비용을 살펴보니 이건 웬만한 중산층도 버티기 힘든 구조였다. 보증금만 5억 원이 넘는 곳도 많았고 여기에 매달 생활비로 4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순 계산만 해도 20년 살면 14억 원 가까운 돈이 필요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만약 90세까지 산다면 그때도 이 돈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한국의 70대 평균 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 남짓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은퇴 후 월 100만 원을 받으면서 매달 400만 원 넘게 지출하는 삶, 계산이 맞지 않았다. 결국 나 같은 사람은 은퇴 후에도 돈을 벌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갉아먹어야 한다. 그것도 10억이 넘는 자산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다.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는 또 하나 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예상보다 오래 산다는 점이다. 나이가 들면서 의료비가 늘어나고 생활비도 생각보다 많이 든다. 내 주변에도 80대 후반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 문제는 돈이다. 70대에야 괜찮지만 90세가 넘어서까지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예전에 친구와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다. 노후 대비는 두 가지뿐이야. 하나는 100억을 모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오래 살지 않는 거지. 웃고 넘겼지만 이게 농담만은 아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실버타운에서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나처럼 10억 정도 있는 사람도 고민하는데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어떨까? 한편으로는 그냥 돈 다 쓰고 나중에 국가에서 지원해주겠지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한국의 기초연금이나 복지제도는 생각보다 제한적이고 실버타운을 떠나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70대에 입주했다가 80대에 돈이 부족해 나와야 한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결론이 명확해졌다. 실버타운이란 건 돈이 엄청나게 많거나 아주 짧게 살 자신이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었다. 나처럼 평범한 노후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선택이었다. 차라리 지금 있는 집을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절약하고 노후 의료비와 생활비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돈이 많아도 실버타운에 가지 않는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재정 문제 때문입니다. 다음은 가족과의 거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3. 가족과의 거리. 손주들도 보고 싶은데 너무 멀리 살면? 나는 손주들을 사랑한다. 아침에 일어나 손주들 얼굴을 보고 그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게는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이다. 그런데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아무리 편리한 시설이 있다 한들 손주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친구 중 한 명은 실버타운에 입주한 후 매일같이 후회했다. 그의 자녀들은 강남에 살고 있었는데 실버타운은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자주 오겠지 하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이들도 바쁘고 손주들도 학원과 학교 일정이 많다 보니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어졌다. 멀어서 가기가 쉽지 않아라는 말이 계속 들려왔다. 결국 친구는 손주들의 성장 과정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다. 나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 손주들이 뛰어놀 때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거리에 있고 싶다. 실버타운에서는 정해진 방문 시간이 있어서 자유롭게 가족을 만날 수도 없다. 물론 영상 통화도 가능하겠지만 화면 너머로 보는 것과 실제로 함께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부모 세대가 손주들을 돌봐주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다. 나도 젊었을 때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제는 내가 손주들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고 싶다. 실버타운에 들어가 버리면 그 기회마저 사라진다. 가끔씩 손주들이 할아버지, 오늘 놀아주세요 라고 말하며 집에 오는 그 순간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다. 그런데 실버타운에 가면 손주들이 나를 특별한 날에만 만나는 사람처럼 느낄지도 모른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실버타운에 간다는 것은 결국 가족과의 거리뿐만 아니라 정서적 거리도 벌어진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더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멀어지는 선택을 해야 한다니 과연 이게 맞는 걸까? 나는 매일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손주들의 생일을 직접 챙기고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삶이 좋다. 실버타운에서는 그런 삶이 어렵다. 또한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버타운에 입주한 후 우울증을 겪는 노인들이 많다고 한다. 가족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점점 고립된 기분을 느끼면서 정신 건강이 악화되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 노인의학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될수록 우울증과 치매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실버타운은 정말 최선의 선택일까? 나는 결론을 내렸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가족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가족들과 가까운 곳에서 남은 인생을 즐기고 싶다. 실버타운은 편할지 몰라도 내게 가장 소중한 가족과의 시간을 빼앗아간다면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니다. 4. 시설의 현실 광고와는 다르다. 실버타운의 광고를 보면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호텔 같은 로비, 고급 식당, 사방이 깨끗한 환경, 정갈한 침구류, 그리고 웃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까지. 처음 실버타운을 방문했을 때 나도 그런 이미지에 설렜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광고와는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내 친구 중 한 명이 몇 년 전에 서울 근교의 유명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여기 식사도 잘 나오고 운동 프로그램도 많아.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어. 하지만 몇 달 후 그는 내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처음엔 좋았는데 좀 다르더라. 첫 번째 문제는 식사였습니다. 실버타운에서는 매일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량 조리 방식이라 음식이 기대만큼 맛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특정 음식이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개별 맞춤이 쉽지 않았고 매일 같은 식단을 반복적으로 먹는 것이 지루했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해먹는 게 낫지 라는 그의 말이 기억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실버타운에는 간호사가 상주하지만 의사가 늘 대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미한 병은 해결되지만 정작 큰 병이 생기면 외부 병원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친구는 한번 갑작스러운 고혈압 증세로 응급실에 갔다가 2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계기로 여기 있어도 결국 건강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였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 예기치 못한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람마다 생활 패턴이 다르고 사소한 의견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일찍 산책하는 사람과 늦잠을 자는 사람 사이의 불편함, TV 볼륨 문제, 심지어는 식사자리 배치 문제까지. 친구는 노인들이 많아서 더 이해심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작은 일에도 민감한 경우가 많아 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실버타운을 떠났습니다. 그는 집이 최고야. 불편해도 내 공간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더 낫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 역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버타운에 대한 기대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광고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생활과 실제 현실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버타운에 대한 환상을 가진 채 입주했다가 기대와 다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실버타운은 모든 노인들에게 이상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나 또한 그 사실을 깨닫고 실버타운보다는 내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친구와의 관계 혼자가 더 외롭다.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편의시설이 있어도 결국 내 곁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이 없다면 삶은 외로운 그 자체가 됩니다. 실버타운에서는 또래 친구들이 많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 친구 중 한 명이 실버타운에 입주한 후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관계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여기 오면 친구들도 많고 함께 어울리면서 즐겁게 살 수 있겠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외로움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익숙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다들 친절하긴 한데 깊이 있는 대화가 잘 안 돼. 서로 조심스럽고 속마음을 쉽게 나누기가 어렵더라고 라는 그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입주자의 변화였습니다. 실버타운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같은 사람들과 지내는 곳이 아닙니다. 건강 상태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시간 가까워진 사람과 이별해야 하는 순간이 반복됩니다. 친해진 사람들하고 밥도 같이 먹고 산책도 같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리면 마음이 허전해 라는 그의 말이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예상치 못한 갈등이었습니다. 실버타운에 모인 사람들은 각기 다른 삶을 살아왔고 성향도 제각각입니다. 작은 생활 습관 차이 하나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TV를 밤늦게까지 켜놓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일찍 일어나 시끄럽게 해서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아 라고 친구는 하소연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친구는 실버타운에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차라리 동네 친구들이랑 가끔 만나고 내 생활 패턴대로 자유롭게 사는 게 더 나아 라고 말했습니다. 나 역시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후에는 단순히 함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깊이가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오랜 시간 함께해온 친구들과 가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롭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버타운이 그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오히려 내가 직접 친구들을 찾아 나서고 지역사회에서 어울릴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사람과의 관계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에서 결정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맞는 노후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실버타운이 반드시 모든 노인의 꿈의 안식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후를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노후의 모습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먼저 실버타운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할 때 실버타운 대 집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지지만 사실 그 중간에도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방문 간호 및 요양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 지원을 받아 가정에서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생활하면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실버타운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만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 대학이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면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도 생깁니다. 실제로 지역마다 노인복지관에서 다양한 취미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더욱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대비입니다. 실버타운의 높은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자산을 미리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리하게 큰 집을 유지하기보다는 규모를 줄이고 생활비를 절약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에도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70대, 80대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나 경험을 살려 강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버타운이 아닌 집에서 생활할 계획이라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노년이 되면 운동이 필수적인데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책, 수영, 요가 등의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버타운에서도 외로운 경우가 많듯이 어디에서 살든 나의 정신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를 갖고 삶의 목표를 설정하며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원하시나요? 실버타운이 아닌 나만의 방식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법을 찾고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후는 준비하는 만큼 더 나아지고 우리가 선택하는 만큼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노후 준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